이제 21년 이제 가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동체장이 이제 얘기할 때, 그 얘기도 같이 하면서 이제 LFP 싼 거를 이제 싼 배터리 쪽을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업체들 대응을 해갖고 망간리치 이제 LG엔솔에서는 이제 그 고전압 미드니켈 얘기하는 이제 그걸 우리가 출시해서 이제 그 LFP 시장에 대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주력은 울트라 하이니켈이 될 거다. 울트라 하이니켈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 가격도 싸져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더 싸게 만드는, 이제 하여튼 좀 복잡한데 하여튼 그런 거니까. 네. 예. 그때도 얘기했을 때 이제, 한 70%? 70% 정도는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로 가고. 그 다음에 한 20-30% 정도는 이제 지금 드리고 있는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 네, 이런 쪽으로. 자, 다시 이제 또, 우리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인터배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내용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그냥 새로운 기술들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작가님 모시고 인터배터리 2025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여기서 작가님이 뭘 느끼셨는지 뭘 또 좀 더 이렇게 상상을 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예. 어떤 게 좀 제일 눈에 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즘 극복을 위해 갖고 지금 이제 얼리 어답터는 끝났고 이제 그다음에 대중화죠. 이제. 얼리 어답터 그다음에 이제 초기 수용자 형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수용자 형태로 들어갈 때는 이제 가격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도 이제 배터리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기술. 그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68 원통형. 예, 468 원통형이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 고전압 미드니켈이 이제 LFP를 대체해서 가격에서 이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대한민국 배터리 업계의 전략이다. 예. 그게 이제 얘기가 21년 가을에 이제 에코프로 그 이동채 회장께서 이제 여의도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좀 모아갖고 이제 그 기업 비전을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겁니다. 벌써요? 그때 21년 가을에. 그럼 벌써 이게 한 4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4년 동안 그때 이제 비전을 발표하고 그게 지금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상품으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4680은 LG엔솔이 테슬라에 공급 한 해 만에 이런 거의 다 왔다는 상황이라는 거고 미드니켈, 이 고전압 미드니켈은 니켈이 그러니까 50%까지 들어간다. 니켈이 한 50에서 60 들어가고. 그게 이제 이름을 진짜 원래 처음에 에코프로비엠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망간 리치였어요. 그게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 망간 리치 배터리인데 그게 같은 거예요. 미드니켈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원래 이제 에코프로비엠에서 이제 망간 리치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이름 붙였었는데 망간 리치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이제 LG엔솔이 그 용어를 쓰기 싫었는지. 미드니켈을 하더라고요. 리튬 망가니치가 아니라 미드니켈. 근데 미드니켈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배터리 배우시면 NCM 523, NCM 622, NCM 819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이제 523은 5대 2대 3이고. 그렇죠. 그거하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미드니켈이잖아요. 523이면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고전압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고전압이라는 거, 고전압 미드니켈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반 그냥 저희 같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니켈이 중간쯤 쓰는 게 핵심이 아니고 가장 저렴한 게 망간이거든요. 이 세 그렇다면서요. 망간 비중을 높여갖고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가격이 떨어뜨리는 대신에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에너지 밀도는 높게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에 비해 갖고 에너지 밀도는 조금 10%, 20% 이렇게만 이제 에너지 밀도를 떨어지게 하고 대신에 이제 가격은 한 30%, 40% 싸게 만드는.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한 10%, 20% 싸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의 LFP하고의 이제 대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중국 얘기, 유럽 얘기 잠깐 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사실은 싸서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메르켈 총리와 같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또 있는 싸서 거고. 그런 게 그러니까 싼 이유가 정부 보조금 때문에 싸게 만들어서 싼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밀어줘가지고 싼 겁니다. 그거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리튬 망간 리치, 그러니까 말씀하신 고전압 미드니켈, 이게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이제 우리가 패권을 잡으려면 결국 이게 보편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21년 고 이제 가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동체장이 이제 얘기할 때 그 얘기도 같이 하면서 이제 LFP 뭐 싼 거를 이제 싼 배터리 쪽을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업체들 대응을 해갖고 망간 리치 이제 LG엔솔에서는 이제 그 고전압 미드니켈 얘기하는 이제 그걸 우리가 출시해서 이제 그 LFP 시장에 대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주력은 울트라 하이니켈이 될 거다. 울트라 하이니켈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 가격도 싸져요. 동일하게 이제 6도 비해 갖고 811이나 9반반으로 가면은 가격이 싸지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싸게 만드는, 이제 뭐 하여튼 뭐 좀 복잡한데 하여튼 뭐 그런 거니까. 그때도 얘기했을 때 이제, 뭐 한 70%? 70% 정도는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로 가고, 그 다음에 한 20-30% 정도는 이제 지금 드리고 있는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LFP는 안 사요. LFP 안 쓴다니까. 진짜 환장하겠네, 정말. 작년에 그 유럽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간 배터리에 95%가 하이니켈이었고요, 니켈. 하이니켈. 그 3원계. 그러니까 유럽 차에 탑재되는 중국산 배터리조차도 95%가 3원계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CATL 자체가 그 LFP 기업이 아니에요. 65%가 거기 NCM이라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에코프로 그룹이죠. 이제 전체로 따지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고전압 미드니켈 리튬 망간 리치 이제 배터리를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오늘 제가 그 작가님 모시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에서 요걸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이제 결국 대세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의 주도권을 국내에서는 어느 기업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양극재 기업들이죠. 양극재 기업. 그러면 망간 리치 개발은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뭐 LG화학 뭐 이런 거겠죠. 그 오늘 이게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오늘 LG화학의 주가가 아까 보니까 한 7% 뛰더라고요. 이거는 별 관계 없죠? 그건 별 관계 없고요. 이제 LG화학이 뜬 거는 이제 1사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고. 글쎄요. 흑전한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갖고 이제 오른 거고요. 원래 이제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때가 주가는 제일 많이 오를 때예요. 그렇죠. 턴어라운드 할 때 그게 사실 주가에 제일 세게 반영이 되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 LG화학도 이 소위 말해서 양극재 회사들이 현재 이 리튬 망간 리치, 고전압 미드니켈 요 배터리를 지금 그 소재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캐증 극복이지만은 지금 전고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전고체는 아직 뭐 실용화가 되려면 2027년 정도나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벌써 주가는 뭐 작년 말부터 막 뛰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 전고체가 금방 나오려나 이렇게 또 너무 또 기대감에 또 쌓여서 그러시기 또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전고체 부분도 좀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고체 관련돼서 이제 뭐 그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뭐 그런 거 주식들은 이제 뭐랄까 이제 되게 소형주니까. 그 소형주들은 원래 이제 바람 많이 타고 이제 내러티브에 약하니까 작전도 이제 가미되고 사실 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황화 리튬을 만듭니다. 황화 리튬이 가격이 되게 비싸요. 현재 그렇다면서요. 그다음에 그게 유독성 물질이라고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이어서 다루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황화 리튬을 갖고 뭘 하냐 하면 이제 전해액 대신에 들어가는 이제 그러니까 고체 형태의 전해액.
그 전액이 지금은 액체인데 리퀴드인데 이걸 고체로 그래야지 이제 그래야 전고체가 되는 거니까 그 물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물질이고, 그러니까 이제 황화리튬 물질이고, 황화리튬을 갖고 이제 리튬 고체, 그러니까 이제 전해질 고체를 만드는 이제 그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아, 이것도 에코프로비엠이 하는군요. 예. 삼성 SDI가 만들잖아요. 네네네. 삼성 SDI 납품하는 거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밸류체인이 이제 스페셜티 케미칼에서 황화리튬 만들어 갖고 에코프로비엠 납품하면 에코프로비엠에서 그걸 만들어 갖고 삼성 SDI 납품. 이런 그런 이게 가장 큰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에코프로비엠은 그 관련해서 주고 별로 오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좀 뭐랄까 테마성 이런 거에 좀 가깝다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맥락이고요. 근데 실체는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예, 실체는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이런 소위 말해서 황화칼륨 이쪽을 만드는 회사들이 결국 전고체 쪽으로 이제 이게 이제 넘어가는 과정, 물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점점점 매출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네요. 그게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황화리튬의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황화리튬 만들면은 엄청 비싸니까 조금만 만들어도 그게 이제 매출이 많이 좀 기여가 되는데. 그렇죠. 단가가 세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대중화하기 위해 갖고 가격을 떨어뜨리면 납품 양은 많아지지만 마진은 줄죠. 예, 이 매출은 볼륨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맥락이 있어갖고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2027년 해봐야 이제 뭐 초기 양산 뭐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쵸. 예, 지금 아직까지는 대당 한 2억 5천 정도. 아유, 배터리 하나가. 아니, 그러니까 차로 만들면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죠. 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스페셜티 케미칼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술 개발해갖고 이제 뭐 전고체를 이제 그러니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전기차가 한 5천만 원인데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기차가 한 1억 정도? 이 정도면 되면. 그래도. 사실 그 정도 되면 지금 럭셔리 카들도 1억 넘는 차들도 흔하니까요. 아, 그러면 결국은 뭐 소위 말해서 지금 한 1억이 넘는 그런 비싼 차들 같은 경우부터 확실히 전고체 배터리로 좀 갈아타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봐야겠고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차 살 때 쓸만한 차 산다고 하는 한 4, 5천만 원 정도 급으로 내려오려면 또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사실은 일각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대감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해인 같은 거 뭐 이런 쪽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배터리의 수요가 전기차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미래 모빌리티에 이제 활용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를 그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 보죠. 전고체로 가면은 이제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배터리를 이제 그 부피를 적게 넣어도 이제 동일한 성능을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다양하게 이제 좀 활용될 수 있는 좀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의 이제 후보는 지금 이제 전고체, 이거는 이제 삼성 SDI 쪽에서 주로 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LG는 리튬황입니다. 리튬황 배터리. 예, 리튬황 배터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아,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고체는 이제 보면은 전고체가 좀 뭐랄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더 근접한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다만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 그렇죠. 예, 가격이 비싼 거는 황화리튬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싸니까. 황화리튬 가격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 이제 역할 이 부분은 이제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이 어떻게 이제 하는가에 따라 갖고 좀 이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리튬황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더 많아요. 이 이제 그 전고체에 비해 갖고는. 오히려 예, 더 좀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면 LG는 계속 이걸로만 가능하니까 아니면 전고체를 둘 다 하고 있습니다. LG는 둘 다 하고 둘 다 하고 있다. 근데 리튬황 쪽에 확실히 LG는 좀 더 주력하는 게 리튬황은 가격이 싸거든요. 만들기만 하면 난제만 극복하면 난제만 극복하면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판도를 아예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당연하죠. 더 좋고 더 싸면 기존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만드는 회사는 다 죽여버리고 LG가 천하통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관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우리만 합니까? 아니면은 중국이나 다른 업체들도? LG만 합니다. LG만. 리튬황은 LG만 합니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국내 다른 업체들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기술 좀 이제 뭐랄까 그 기술 적용된 기술이 리튬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4대 요소 중에서 이제 전해질만 고체로 바꾸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튬황은 그런 성질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게임 체인저는 완전히 판을 바꾸는 거면 이게 리튬황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기술적 난점을 극복한다면. 근데 뭐 지금 뭐 2030년 얘기해갖고 리튬황은. 근데 사실 전구체가 2017년에 상용화 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뭐 1억 1천만 원이면 어차피 대중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이게 물론 그 사이에 전구체가 가격이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리튬황이 나와서 또 나오자마자 가격이 나오면 가격이 싼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렇죠. 황이라는 물질이 이제 그러니까 그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은 황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황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보다도 훨씬 저렴한 금속이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의 핵심 소재들을 황이라는 하나로 싹 다 갈아엎으니 리튬하고 황으로만 하니,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광물에 대한 이 의존도 문제, 중국 의존도 문제도 해결을 한 방에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황은 싸고 아주 흔한 물질. 아주 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게 또 소재의 싸움이 되는 거군요. 참 근데 이 소재가 우리가 참 약한 분야인데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좀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정리한 말씀 한 말씀 드려보면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 2025도 이제 말씀을 좀 들었고 대략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2차전지 배터리 앞서 뭐 캐즘에 대한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박 작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작가님이 한마디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요. 뭐 잘 되면은 다 지 탓이고 못 되면은 내 탓해 갖고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간다라는 거고 그때도 왜 3년 동안은 절대 안 팔겠다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봐서는 리스크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기후 위기라는 거는 애초에 없었다. 그거는 다 사기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대동단결해 갖고 무슨 전기차야, 그냥 휘발유차를 타고 다니 이렇게 되는. 그거 말고는 사실 리스크는 없어요. 결국 시간 문제. 기다리면 될 얼마나 거다. 이제 본인이 인내하고 이제 기다릴 수 있냐하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제 이제 뭐랄까 역학, 경제 역학 뭐 이런 차원에서 질서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 쪽으로 줄을 선다는 이제 전제하에 뭐 미국이 중국 때려잡으려고 중국 때려잡으려면 반드시 전기차하고 2차 전지는 때려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수혜를 대한민국 이제 2차 전지 전기차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이제 큰 틀에서의 역사적인 변화만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걱정할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뻔하지만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위로받고 싶은 분들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고 있어라는 말을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처음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박성익 작가님한테 2차전지 관련돼서 갖고 계신 분들 또 될 듯 하고 자꾸 밀려 내려가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말씀 더 좀 들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 2차전지 배터리 경쟁력이 정말 글로벌 탑이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기사랑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뒤에 있다라는 부분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 이번 달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